결혼 생활 7년 차입니다. 맞벌이로 살고 있는데 2년 전에 제가 남자 동료와 친밀하게 지낸 적이 있습니다. 불륜까지는 아니었고 자주 만나서 밥 먹고 데이트한 게 전부였어요. 서로 감정적으로 많이 의지한 게 사실이었는데 남편이 알게 되면서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당시 남편은 아이도 하나 있고 하니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저도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로 툭 하면 남편이 그 일을 언급하는 겁니다. 상처를 받았을 마음 이해는 가지만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그 얘기를 꺼내니 저도 화가 많이 났고 결국 싸운 횟수 늘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험악해지면서 남편이 결국 한 달 전에는 집을 나가 본가로 들어가 버렸는데 전화로 저에게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고민을 해보겠다고 답은 했는데 이혼하게 되면 저에게 귀책 사유가 있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이고 이런 사연 접수였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결혼한 상태에서 사실 다른 이성과 데이트도 하고 밥도 먹으셨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불륜이 아니다라고 하셨지만 아닌 건가요? 네, 우리 판례는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불륜이라고 하면 성관계만 한정하지는 않고요. 어떤 다양한 어떤 감정의 교류를 포함하는 간통보다는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부정한 행위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네, 그 배우자의 어떤 부정한 행위를 하면 이제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의 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 의무, 또 성적 순결 의무를 충실하지 않게 하는 일체 행위라고 우리 이제 대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간통보다는 넓게 보고 있고 어떤 감정의 교류나 요즘에는 카톡이나 이런 전화로 어떤 이런 사랑에 이런 얘기를 나눈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굉장히 좀 폭넓은 그런 개념입니다. 변호사님 사실 그 당시에 잘못을 인정하셨고 어느 정도 용서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결국 부부관계는 신뢰이기 때문에 한번 신뢰가 깨지고 나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갈등은 봉합하셨지만 추후에 그 사건이 문제가 되어서 이혼 상담을 오시는 경우 많잖아요. 이 경우에 유책 사유 여전히 상담자님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는 이 사안만 보면 그렇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런 거죠. 이 남편분께서 어느 정도 용인하셨다. 이게 우리 민법상 민법 제 841조에 보면 그 부정행위를 사후에 용서를 하거나 그다음 기간이 있습니다. 배우자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 있으나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유에 들어서 청구권 자체가 사라졌다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유책 사유 자체는 부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여전히 이제 이것이 갈등의 씨앗이 됐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님을 위한 조언 한 말씀 좀 깔끔하게 해주시죠. 네, 일단 부정행위의 내용이 정의에 포함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때 이런 경우로 저도 상담을 많이 하지만 아무래도 어떤 신뢰관계 회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으니까 두 분께서 또 법적인 해결보다 남편분하고 좀 대화를 통해서 푸는 그런 방법을 일단 1차적으로는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신뢰관계 회복이 열쇠가 될 것 같네요.